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간암 신약 리보세란과 캄네주막 관련해서 병용요법이 중국의 간암 치료 가이드라인의 표준 치료제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오후 1시 넘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판 이제 NCCN 가이드라인 등재가 좀 나름 이제 재료이기도 한데요. NCCN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암의 가이드라인은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코 같은 학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에스모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이 있고, 미국 쪽에서 이제 NCCN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 전 세계 여러 이제 언어로 47개 언어로 이제 번역해서 각국에 이제 배포도 하고 있고, 한국 쪽에서도 보면 이 NCCN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번역돼서 한국판도 올라와 있고, 이 중국 쪽에서 가장 이제 NCCN 가이드라인을 많이 이제 다운로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은 부분인데, 각국마다 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국립보건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판 NCCN입니다. 그러니까 NCCN의 중국 번역이 아니라 이 국립보건위원회라고 한국 같은 경우도 식약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국판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여기에 우선공고요법은 NCCN에 이제 보면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가장 이제 프레퍼는 선호되는 이 레지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병용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병용. 그러니까 리보세라니까 이제 캄네주막 두 개가 이제 병용 형태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 프레퍼드 레지먼으로 이제 등재되어서 간암 1차 치료에서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작년도 1월 달에 중국에서는 리보세라니까 캄네주막 관련 병용을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승인을 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업데이트해서 올리면서 이제 우선 권고요법으로 등재를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셔널 컴프레hen시브 이제 캔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NCCN의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허가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신청은 최근에 했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밝혔죠. 그래서 원발성 간암이라고 하는 말은 간암 간 조직에서 이제 발생한 전이성 간암이 아니라, 그래서 본래부터 이제 간암 발생한 이게 B형이든 C형이든 강경변이든 하여간에 이런 부분의 어떤 진단과 치료 지침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15일이니까 며칠 되었네요. 그래서 국립보건위원회 홈페이지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그래서 해당 지침서에는 간암 치료의 어떤 효과와 안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진 연구원 등에게 최적의 어떤 치료법을 소개하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국의 국립보건위원회 리보세란 병용요법이 간암 1차 치료제에서 대조군 대비해서, 대조군은 이제 소라페닙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높은 효능을 입증한 유일한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신생혈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캄네주막의 PD-1 계열의 면역관문 억제제 조합이다. 그래서 우선 공고요법으로 이제 지정한 근거는 반드시 이제 이런 근거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란셋에 학술지에 게재된 글로벌 3상 주요 결과, 여기에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라든지 DCR 값이라든지 DOR 값이라든지 ORR 값이라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생존기간, 무진행 생존기간. 그리고 엘레바 테라피틱스도 이제 이달 초에 미국 NCCN 가이드라인 등재 신청을 했다고 했죠. 그럼 이제 등재 여부는 허가가 FDA에서 떨어지고 나야 이제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죠. 미국 NCCN은 전 세계 전역의 전문의 연구진. 근데 이제 NCCN의 용어 자체가 의사들이나 전문의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단어나 내용들이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관찰해 보면 환자 중심의 어떤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을 꾸려 나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이제 익숙하시면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가장 공신력 있고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미국 NCCN을 가장 이제 중요시하면서 보고, 근데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인종별로 병원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의료 환경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등재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매출하고 연결된 건 아닙니다만 매출 영향에 상당히 지대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NCCN이 권고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해당 자료에 등재되는 것이 마치 여기에 있던 약물들을 이제 PBM 쪽에도 이제 등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그다음 다른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허가 이후에 이제 보험 등재를 얼마만큼 빠르게 하느냐, 이게 이제 매출단에서 가장 중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가 이후에 상대적으로 이런 등재가 빠르게 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특별한 이슈 없이 신약 허가 본심사가 종료 시점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요 말은 이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이후에 특별하게 이제 이슈가 없었다는 거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프로브드하고 승인되느냐, 아니면 이제 CR 레터가 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FDA 사이트에 매일매일 접속해서 보시게 되면 어떤 약물이 어프로브 됐다, 어떤 약물이 CR 레터가 나왔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패는 뭐 특별히 레터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응을 CR 레터가 나온다라고 하면 대응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일정 뭐 1년이나 뭐 이렇게 되고 안 되면 자동으로 그냥 취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프로브 되는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승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회사들이 요런 어떤 과정으로 FDA가 진행하기 때문에 매일 이제 들어가 체크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5월 16일 날 결과가 뜨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뜨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은 뭐 일주일, 어떤 회사는 보름, 어떤 회사는 한 달 빠르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CR 레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 결정 자체가 연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뭐 체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으로 30일 안쪽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이슈마다 그 주가의 어떤 반응도도 뭐 장중에 크게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NCCN 등재뿐만 아니라 그냥 등재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레퍼드 레지먼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 NCCN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 프레퍼드 레지먼으로 지금 지정이 되면서 이 경쟁력 대비해서, 그러니까 경쟁력 대비해서 가장 프레퍼라는 게 우선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도 곧 이제 신약 허가라는 빅 이벤트와 NCCN 등재, 그 다음에 PBM 등재, 요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이 매출단의 영향이, 그러니까 출시가 9월 3일이라도 제대로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제대로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3분기라고 하는 게 이제 그 7, 8,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3일인데 이것도 좀 더 땡기니까, 그래서 매출의 어떤 기대감도 이제 뭐 있는 어떤 흐름들의 3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91,000원대까지 좀 밀렸던 주가 흐름이 97,000원대까지 강하게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거의 지금 다 내려갔거든요. HLB 입장에서 보면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38만 주대, 어제 프로그램 매도보다 좀 더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지금 매도 흐름이 나와 있고, 신한 쪽에서 무려 지금 24만 주,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그러니까 어제보다 지금 그 그러니까 현물 쪽이라든지 프로그램 매도가 만만찮게 계속 있는 거죠. 지금 업데이트를 해보면 신한에서 25만, 거의 한 26만 주, 한국투자증권, 둘 합하면 거의 30만 주잖아요. 그 다음 프로그램 쪽에서 38만 주.
왜냐면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제 월요일 날 한 240만 주고 어제 170만 주고 오늘 지금 한 160만 주인데 뭐 한참 뭐 거래량이 터졌을 때 뭐 몇백만 주씩 나왔을 때하고 지금 다른 상황이니까 요런 어떤 상황에서는 장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현물 매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이죠. 이제 호재를 양봉으로 좀 말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아침에는 어제 이제 시간의 흐름들을 개보 본봉으로 좀 했고 이번에도 보면 단기적으로 양봉이 올라가서 아침에 고가를 넘어가는 어떤 캔들을 밑꼬리를 내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순간에 지금 다시 이제 저 1시 반에 내려왔던 저점 부분으로 좀 내려왔던 부분이 상당히 좀 뭐 아쉬운 흐름이고 요럴 때 이제 이선 종목인데 테라페틱스도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아침 대비해 가지고는 반등이 좀 대부분 나왔는데 이런 테라페틱스 같은 경우에도 좀 유지를 못하면서 아직은 이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재료가 떴을 때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 흐름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5장의 재료로는 만들어내지는 못했는데 이제 종가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는지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구간인 만큼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